캐치업부터 하자면 어디가 있다 그랬지? 출장? 저 지금 펜실베니아에. 근데 출장을 그래도 너도 많이 다니나 보네. 출장을 1년으로 따지면 한 1분의 3? 3분의 1 정도는 출장을 다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롤 특성상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마존에서 새로운 팀을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여서, 어떠한 좀 새로운 풀필먼트 센터의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좀 나중에 또 이야기 더 깊게 할 수 있는데, 아마존의 10년 기조가 약간 build and make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빠르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약간 아웃소싱 개념으로 이제 third party provider들을 고용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external fulfillment라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미국에 가지고 오고 있죠. 이미 그거는 유럽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이제 2년 차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원래 fulfillment 센터가 그 다 모은 다음에 뿌리는 건데, 그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할 건가 보네. 정말 좋은 질문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의 fulfillment 센터를 대충 짓는데 걸리는 기간이 아마존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2년에서 3년이에요. 물론 그보다 빨리 이제 지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애플주로 따지면 2년에서 3년이고, 그리고 항상 제일 걸리는 게 리징이. 왜냐하면 아마존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 리징을 항상 10 years plus로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fulfillment 센터가 이제 거기에 필요 없을 때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이끌어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단축시키고 더 빠르게 지고, 그래서 그때 소비자의 캐패시티 니드에 맞는 장소에다가 더욱더 efficient하게 이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조금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조금 더 여쭤보고, 일단은 오늘 이제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NBA 관련된 건데, 이제 캐치업은 좀 했으니까 네. 바로 질문으로 좀 들어가자면, 그 NBA를 처음에 고려하게 된 계기가 뭐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릴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창업을 하면서 하나 이제 봉사활동 개념이자 영감 활동을 한 게 이제 Korean Food Festival이라는 거를 여러 나라에서 했었는데, 제가 1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두 번의 기회에 미국을 갈 수 있는 기회를 갔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항상 MBA 학생들이랑 마주쳐서 이야기를 했던 거야. 그게 뭐 대단한 학교는 아니었지만, 하나는 버스턴 대학교였고 하나는 이제 알라바마 대학교였는데, 왜냐면 그때 거기서 아무래도 한식 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때 할 때마다 어떠한 새로운 영감을 얻고, 그거를 조금 메뉴화시켜서 한국에 돌아와서 좀 잘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든 생각이, 나도 만약에 미국의 뉴욕을 항상 오고 싶었던 이제 생각이 있었으니까 여기 MBA라는 것을 오면은 어떨까라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좀 웃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MBA라는 거를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시작을 했을 때, 너는 못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 그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제가 어쨌든 한국에서 좋은 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어쨌든 창업을 하고, 어찌 보면 트래디셔널한 이제 라우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는 불가능이라고 보였을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성격이 어찌 보면 그거를 모티베이션 삼아서,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 그 첫 번째 순수 경험에서 우러난 동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만들어준 환경, 그걸 증명하고 싶은 나의 마음, 이제 그게 두 가지가 합쳐서 MBA를 가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역시 나는 너를 생각할 때 약간 그 ultimate hustler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랑 또 잘 맞는, 열심히 허슬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잘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제 준비했던 프로세스는 다들 아실 테니까 그건 좀 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MBA 이제 준비해서 합격하고 뭐 더럼에 도착을 했겠지. 도착을 해서 처음 혹시 입학을 하고 초반에 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다면? 저는 제가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거를 도착하고 일주일 안에 알았던 것. 이 스토리가 뭐냐면,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코비드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근데 사람들이 모이면은 또 놀고 싶어지니까 이제 어떠한 미국 애가 초대를 해서 한 20명, 30명 정도 있는 그런 자리에 갔었는데, 사실 제가 영어를 잘한다라고 생각은 한 적은 없지만 영어를 못한다
쉽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어머니의 조기 교육도 살짝 있었고 또 영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조금 약간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살았을 때 누군가랑 영어로 대화를 한다? 뭐 그냥 대화를 하면 되지 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진짜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게 한 20명, 30명이 있다 보니까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내가 어떤 타이밍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게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2시간 반, 3시간을 어떻게 꾸역꾸역 참고 거기 서 있다가 그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다면 그날 그렇게 덥지 않았거든요. 제가 나왔을 때 등에 땀이 났어요. 너무 땀이 젖어 있는. 그러니까 등골이 오싹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보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영어라는 막막함 그리고 어찌 보면 다른 문화 어쨌든 서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사실 한국 문화에서는 잘 없다 보니까 근데 어떤 뒷간에서 한 3시간 동안 맥주 하나 들고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 자체가 정말 신선하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거를 볼 때 자존심 이런 건 다 버리고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다가가야겠다라는 거를 계속 느끼게 된 계기였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어 얘기는 누구를 인터뷰를 해도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 역시도 그렇고 뭐 나도 사실 영어가 이 MBA 가는 사람들 중에 되게 잘하는 편이었거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난 뭐 카투사 통역병역 심지어 그리고 뭐 어렸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1년 정도 미국도 살다 온 적도 있고 해서 나는 되게 괜찮은 편이었는데도 나도 되게 힘들었거든 초반. 그 고객 중에 한 분이 그걸 물어보더라고. 영어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가 궁금하다. 경험담을 좀 말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뭐 어떻게 그 후에 했었는지. 사실 제가 봤을 때 언어라는 부분은 부딪히는 게 제일 많이 경험하고 많이 부딪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2가지 조금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저는 진짜 1학년 때 웬만하면 한국 사람들이랑 안 만나려고 해요. 좀 이제 의도적으로 어떻게든 미국 애들이랑 더 시간을 보내고 그게 나랑 맞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내가 익숙할 수 있게끔 내가 좀 엑스트라 에포트를 가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나중에 취업이랑 이어지는데 결국에는 이 문화에서 취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찌 보면 그 문화에 잘 동화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문화를 뭐 100% 이해를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떤 포인트를 좋아하고 어떤 포인트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글로서는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스며든다고 하잖아요. 스며든다는 게 정확하게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싫어도 계속 영어를 써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학교에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학교에서는 모든 실수가 용납이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개떡같이 말해서 찰떡같이 듣는다. 사실 그러한 경우를 용납할 수 있는 공간이 어찌 보면 한국에서 어릴 때 대학교고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학교라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고쳐야 될지를 약간 알게 된다면은 나중에 취업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의사소통은 당연히 기본 베이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돈을 받는 입장으로서 또 돈은 주는 입장으로서 그런 기본적인 소통이나 이제 비즈니스 의사소통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야 되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데에는 학교에서 많이 틀려보고 뭐 당당하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대부분 좋은 말을 하겠지만은 가끔 공통된 띠임이 있어요. 내가 쓰는 언어라든지 제가 많이 들었던 거는 너가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고 너가 그냥 평안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가끔 어순이 틀린 거다. 그게 왜냐하면 머리에서 생각을 어쨌든 거쳐 나오다 보니까 한국식 구조가 이제 좀 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인데 그러한 공통된 피드백들을 들으면서 고치는 게 저는 학교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을 할 때. 맞아. 진짜 나도 100% 공감하고 미국 친구들 많이 사귀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했지. 뭐 약간 요 내용도 포함인 것 같은데 그 1학년이 되게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 뭐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2000년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뭐 2010년대 초반까지는 뭐 스폰으로 많이 가셨으니까 NBA 가시는 선배들이 그래서 이제 뭐 NBA 가면 논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요즘은 다 미국에 리크루팅 하러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인식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뭐 1학년이 어떻게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어떤 게 제일 힘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면 일단 두 가지 맥락으로 나누자면 하나는 취업이고 두 번째는 잘 몰라서인 거.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취업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취업보다 더 치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소셜미디어의 발전 더욱더 NBA를 볼 수 있는 정보를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아졌지만 사실 핵심 소스들은 그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physical activity랑 이제 virtual 미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통해서 이제 쏟아져 나오는 소스들 그리고 심지어 그 학교 행사들뿐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여기서 뭐 또 친구들 사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친구들이 주는 그런 하나하나의 그 인포메이션들이 사실 어디 가서 얻을 수 없는 정보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 나중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진짜 가자마자 제가 생각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선배랑 이야기하고 막 오만상제 네트워킹 해야지 해서 이제 토킹하고 다 했는데 비자 스폰은 안 한대요. 그걸 알 때까지 걸린 시간이 두 달 동안 값진 경험이었지만 사실 그거를 아는 게 제 친구가 그 비자 스폰을 안 한다 하기 전에 3주 전에 가르쳐줘서 그걸 물어보고 HR이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았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보의 약간 비대칭이 약간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우선순위는 뭐 좀 이따 나중에 더 깊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도대체 왜 취업을 해야 되고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저도 이제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세우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 계획을 세우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 취업이 더 어렵다라는 게 저는 더 와닿고 아무래도 인터내셔널들은 어쨌든 기회가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모든 오픈 이제 리크루팅 리소스들 중에서 비자의 제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취업이 좀 힘든 것 같았고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모든 게 새롭다라는 이제 이야기인데 저도 뭐 오기 전에 블로그라든지 사람들 학교 다니는 거 이리저리 다 이야기 듣고 보고 머릿속에 그려보고 다 했는데 막상 가보면은 그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고 이거 해야지 했는데 막상 놓여져 보니까 나도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과연 이거를 할 수 있나?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정보를 우리가 많이 알고 간다고 하더라도 직접 몸으로 경험해보는 것에 비해서는 좀 약간 부족하다. 그래서 또 새로운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사람이 또 그것에 적응할 시기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2학년은 그게 적응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1학년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 일단은 다 공감하는데 첫 번째 그 목적 의식이 뚜렷하지 못하게 간다는 게 되게 뭐 우리나라 지원자들 공통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YMBA가 또 쓰기 힘든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취업 얘기가 나왔으니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자면 다닐 때 MBA 있을 때 뭐 어떤 인더스트리 리크루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너가 했던 인더스트리의 리크루팅은 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뭐 간단하게 좀 공유를 해준다면. 저는 두 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믹싱을 한 인더스트리고 그게 이제 저는 아무래도 요식업을 했다 보니까 이제 제 창업 활동으로 그런 음식과 관련된 인더스트리를 좀 포커싱을 많이 했고 consumables 아니면은 agriculture 이런 부분에 집중을 많이 했고 대신 펑션은 제가 하고 싶었던 전략실을 정말 포커싱을 한 거. 여기서 제가 만약에 제 자신한테 추천을 해준다면 이거를 전략실을 한다고 해서
가서 컨설팅에 발은 담았지만 정보만 받고 커미트하지 않은 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칭찬하고 싶은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쌍 와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많고 그러한 뚜렷한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없으면은 이게 휘둘리기 쉬워지는 것 같아요. 좀 다시 이제 뭐 본 맥락으로 돌아가자면, 제가 했던 그런 컨슈머블들은 대부분 미국 애들을 뽑는 곳이었고, 몇 군데에서 특히 이제 전략실, which is corporate strategy, 그쪽에서 인터내셔널을 뽑는데, 이제 그때 제가 경험한 이제 리크루팅 프로세스는 컨설팅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컨설팅 하는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받고, 제 프로세스는 똑같이 케이싱을 하고 80%하고 20%는 behavior 인터뷰를 하고, 대신 조금 더 좋았던 거는 제가 영어에서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실들은 이제 네트워킹이 사실 컨설팅이나 뭐 우리가 말하는 베이킹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참 애매모호한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엑스트라 에포트를 넣을 필요는 없는 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은, 제가 했던 이제 인더스트리는 아무래도 우리 한국에 있는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좁은 문이기도 하고, 백그라운드를 사람들이 딱 이야기를 했을 때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좀 선호를 하는 편이고, 왜냐하면 트래디셔널이기 때문에. 근데 전략실의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으로 인터뷰 프로세스를 진행하되 그 문화 자체는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지원을 하고 몇 명만 이야기하면 되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맞아. 나도 서머 인턴을 보스턴에서 병원에서 전략 했었잖아. 네. 그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 뭐 케이스 비슷하게 이제 뭐 물어보고 하긴 하지만 백그라운드를 좀 더 보고 이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얼마나 좀 전문성이랄까 뭐 경험이랄까 이런 게 있는지 좀 더 보면서 퍼스널리티 좀 더 보고 약간 이런 거 같고, 난 뭐 컨설팅 리크루팅도 했었으니까 컨설팅을 이제 뭐 케이싱이지 뭐 케이싱 얼마나 잘 하느냐. 그래서 뭐 공감하는 것 같고, 그 리크루팅을 하면서 이게 국내에서 취업하는 거랑 뭐 가장 다른 부분이 뭐라고 혹시 생각을 했는지. 그 부분이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게, 저는 이제 국내 취업 시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주변에서 들은 것도 있지만은, 사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대답을 해야 된다면 그냥 제일 다른 점은 합법적인 네트워킹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한국에서도 그런 이제 요소들이 있지만은,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여기에서는 강점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데 사실 30년 터울에 있는 사람이 너 그 학교 나왔어?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시작돼서 내가 이게 인터뷰지만은 사실 더 퍼스널 토킹이 되고, 그게 오히려 자기를 이제 퍼스널리티를 더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킹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MBA가 이제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네트워크를 한 곳에 집약되게 모을 수 있는 곳이 사실 MBA밖에 없는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는 뭐 바쁘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네트워킹을 물론 엑스트라 허슬로 하면은 뽑아낼 수 있지만은, 그거를 하나의 학교라는 프로그램 내에서 모아놨기 때문에 좀 더 이용하기 쉽게, 또 자기가 노력만 한다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MBA가 중요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한국이랑 뭐 비교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또 미국에서 경험했던 거는 네트워킹인 것 같습니다. 맞아. 네트워킹이 MBA를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한국에서 이제 뭐 MBA를 왜 가세요? 이러면 네트워킹도 하고 싶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하는 네트워킹이랑 미국에서 하는 네트워킹이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 네트워킹이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면, 이게 사람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기회를 잡기 위해서 가끔은 그 네트워킹이 진짜 친구 이상으로 되어야 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이야기하는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그 네트워킹의 시작점은 항상 보면 친구 이상의 관계가 돼야지만은 성공적인 네트워킹의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싶지 다 챙겨주고 싶지는 않거든. 어쨌든 그래서 아무리 같은 학교를 나왔지만은
내가 이 친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주는 거지, 내가 이 친구가 같은 학교를 다녀서 정보를 주는 거는 매우 한계가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어떠한 기회뿐만 아니라 어떠한 연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나를 그 인터뷰 프로세스를 위해서 도와주는 이제 그러한 모든 것까지 합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네트워킹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얻으려면은 저도 그만큼의 시간을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얻어야 되는, 좀 약간 진짜 사람 대 사람이라는 네트워킹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아니라. 너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이제 떠오르는 게 인텐셔널리티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네트워킹 한다 그러면 약간 뭐 그냥 신목도모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되게 MBA 가면은 처음에 막 뭐 비인텐셔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그 인텐셔널리티를 가지고 얼마나 잘 가꿀 의지가 있느냐가 네트워킹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썸머 인턴은 좀 어땠어? 나는 사실 너 썸머 인턴 그 회사를 어떻게 갔지? 내가 너한테도 직접 얘기를 했어. 어떻게 그거를 그 회사를 갔냐? 그 회사는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회사였는지 그냥 뭐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고 하이 레벨로 뭐 알려주고, 인더스트리 있는 사람은 대충 알겠지만, 그리고 갔을 때 뭐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제가 인턴이 참 MBA 제2의 변곡점이었던 게, 제가 가는 회사는 세계에서 제일 큰 커머디티 셰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고, 제가 이건 100년 동안 이제 아직까지 프라이빗 회사인데, 거기에 전략실을 가는 게 사실 저도 좀 놀랐어요. 뭐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그 합격 소식을 제가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디즈니랜드에서 이제 하루 놀고 있었는데, 너 합격됐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열심히 해야지라는 모습으로 이제 갔는데, 제가 인턴을 하면서 딱 두 가지를 느낀 것 같아요. 첫 번째, 결국에는 잘하는 걸 해야지 내가 살아남는구나 라는 거를 배운 것 같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미국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그 이유를 들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저를 뽑은 이유는 신사업이 있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좀 앰비규이티가 많아서 엔터프리너십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했고, 진짜 아직도 생각하는데 그 카본 트레이딩과 이제 카본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사실 공유 회사를 갔는데 갑자기 탄소 배출권 이런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잘했던 부분은 그런 걸 딥다이브하고 앰비규이티를 푸는 거였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전략실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어떻게 너가 executive한테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근데 사실 그거를 제가 영어로 하기에는 아직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오퍼레이션이 기반이었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조금 더 이제 그런 큰 틀 하이 레벨에서 보는 게 약했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진짜 밤늦게까지 일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턴을 가면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게 참 이제 미국의 냉혹한 세계인 것. 그리고 이게 두 번째는, 이게 참 제 인생에서 도움이 됐던 게, 저는 사실 MBA를 오기 전에 다시는 오퍼레이션으로 돌아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제가 오히려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또 다른 길을 가게 됐고, 이제 제 풀타임으로 또 그거를 바탕으로 삼아서 제가 미국에서 또 경험할 수 없던 것들을 다 한 번씩 경험하면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인턴십은 사실 페이퍼상으로는 실패했죠. 왜냐하면 리턴 오퍼를 못 받았지만, 뭐 그게 쉐임풀하지도 않고 사실 그걸 쉐어라는 게, 오히려 그 경험 때문에 저는 이제 나를 다시 되돌아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고, 지금까지 보면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 일하는 뭐 스타일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너 얘기하는 거 좀 듣다 보니까 인턴한테 뚜렷하게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 미국의 인턴십은 뭐 컨설팅 뱅킹 말고는 뭐 인더스트리 쪽으로 간다면, 어쨌든 원래 그 리더십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 있는 데가 아니라면, 그렇게 뭐 스파성으로 인턴을 냈을 때는 올해는 썸머 때 인턴 뽑아서 이거 꼭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인턴 할 때 딱 프로젝트가 정해져 있었어.
이 세 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너가 해서 뭐 리포트를 내줬으면 좋겠다, 인사이트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정해준 게 있었는데 너 얘기한 거 보니까 그것도 좀 비슷했던 것 같고 그리고 기억해보면 너 옛날에 그 보스가 맥킨지 출신이어서 엄청 힘들어했던 제 보스가 진짜 맥인데 너무 나이스하면서 깐깐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너무 똑똑해서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울 거는 많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에서 이제 원하는 출력물이 제가 그래서 또 잘해야 된다는 걸 느꼈기도 했는데 내가 이제 100% 했을 때 줄 수 있는 출력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컨설팅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컨설팅적인 대화 방법이 좀 약간 유스투했던 그 사람이랑 어찌 보면 미국 이제 학교에서 날 것으로 배운 대화 방법에 익한 저와 이제 어찌 보면 대화 방법도 달랐고 근데 그만큼 그러한 대화 방법을 어떻게 빠르게 어답트를 하고 그거를 적용을 시키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다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맞아. 나도 우리 팀 제일 보스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나온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원래 컨설팅 했었고 뭐 좀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 진짜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떨어졌을 때는 실망을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안 떨어졌으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한국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썸머 인턴 그렇게 하고 나도 썸머 인턴이 사실 될 때는 되게 기분 좋은데 할 때는 또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뭐 썸머 끝나면 나도 되게 후련했는데 2학년 때는 조금 재미가 더 있었을 텐데 뭐 어떤 부분이 제일 뭐 즐거웠다면? 저는 2학년 때 정확한 목표랑 정확한 회사와 이제 제가 확률이 높은 취업 타겟을 잡고 해서 좀 취업이 빠르게 끝난 편이에요. 물론 이제 그게 우아하는 직업은 아니지만은 제가 확실히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끝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로 기분이 좋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친구들이랑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행을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그냥 퍼질러서 4시간 동안 진짜 생각해보면은 진짜 시잘데기 없는 이제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 그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고 결국에는 돌이켜보면 또 그때 함께 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어찌 보면 다 떨어져 있는데도 계속 연락하고 적어도 뭐 1년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 이제 그렇게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게 또 저의 새로운 이제 친구의 이제 뎁스가 되고 그런 모든 이제 약간 어찌 보면 그냥 일상생활들이 친구들이랑 보내는 일상생활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 친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나도 첨언을 하자면 그 미국 갈 때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랑 이렇게 친구가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을 선입견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많이 하는데 근데 실상 또 친해지면 그 한국에서 보다도 더 깊은 관계가 돼. 그런 부분을 좀 느꼈던 뭐 적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제가 진짜 빠르게 친하게 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리크루팅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애가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되긴 했지만은 제가 준비한다고 했을 때 진짜 자기 취업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줬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저에 대한 레퓨테이션이 잘못 오해가 있을 때 그 애들이 나서서 걔 그런 애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제 뒷소문도 들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들의 결혼식 저는 이제 한국 결혼식도 가봤지만은 미국 결혼식은 좀 저한테 많이 특별한 것 같아요. 어디 보면 그 가족들이랑 어찌 보면 제가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제가 얘랑 친하다는 증표로 학교 친구들 중에 한 명으로 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제 여러 번의 이제 결혼식을 가면서 내가 진짜 열심히 얘랑 뭐 편하게 지내긴 했지만 나중에 돼서는 그런 행동들이 결국에는 진짜 중마고우처럼 이렇게 끈끈하게 남는구나. 그리고 졸업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또 이제 가끔씩 친구들끼리 이제 전화해서 야 그때 그랬잖아 이제 그러면서 또 과거 회상하고 진짜 약간 그냥 한국에서 친구들이랑
뭐 과거에 상한다지 그랬던 거 그냥 진짜 친구 같았던 것 같아요 정말로. 맞아. 문화가 처음에 가면 문화가 좀 다르니까 친구가 되기까지가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벽을 뚫으면 정말 더 친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끼리도 그런 것 같아. 서로 이렇게 되게 그냥 캐주얼하게 친하게 지내다가 뭐 또 뭐 안 만나면 연락 안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미국은 오히려 그 자기 그룹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은 엄청 더 많이 챙기고 엄청 더 자주 연락하고 그런 거 같아. 나도 뭐 그런 그룹들이 생겨서 이제 그때 알았지. 아 이게 다르구나. 좀 한국에서의 그 결합하는 양상도 다르고 결속력도 좀 다르고 그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네, 저도 매우 동감을 하고 그 결속력을 얻기까지가 조금 힘든데 그건 사실 근데 그건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너가 얻느냐. 사실 저희는 외국인의 입장으로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그거를 외국인 걸 떠나서 어쨌든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외국인이어서 나를 안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내가 얘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사람 좋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점점 친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친구 사귀는 거. 동의. 이제 뭐 학교 생활 관련해서 질문이 한 2개 정도 더 있는데 그 MBA에서 이런 건 꼭 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 딱히 정할 수 없고 딱 한마디로 정하자면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다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게 참 물론 우선순위도 중요하고 다 취업도 중요하고 그런데 돌이켜봐서 뭐 나중에 또 질문할 수 있지만은 가장 후회에 남는 게 뭐냐고 하냐면 일단 할까?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안 한 게 제일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왜 후회가 되고 그게 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냐면 취업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서 주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이점이라든지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그냥 미국 생활이라는 취업을 조금 더 브로더하게 본다면은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취업이라는 목표로 저도 그랬고 목표로 오다 보니까 그 네로스코프로 이제 조금 좁게 보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우선순위에 갈등이 생길 때 좀 과감하게 내가 잠을 덜 자더라도 그냥 과감하게 뭔가 밀리는 게 있더라도 경험할 수 있으면은 다 경험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2번 다시는 올 수 없는 경험들이기 때문에 뭐 다시 MBA를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들을 내가 취업을 안 돼서 내가 지금 인턴이 안 됐으니까 그런 생각보다 내가 인턴 안 됐어도 내가 지금 이거는 지금밖에 할 수 없으니까는 꼭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갈등 상황에서 조금 볼드한 무브먼트로 좀 해보는 거를 저는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물어보자면 내가 만약에 MBA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건 좀 다르게 할 것 같다는 게 있다. 저는 더 미친 듯이 놀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놀아라는 뜻이 뭐냐면은 더욱더 전략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랑 더 빠르게 그런 활동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돌이켜보면은 다시 되돌아온 이야기가 취업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제가 갔던 기수들은 대부분이 이제 취업을 목표로 했고 어쨌든 취업을 하다 보니까는 취업의 목표가 이제 돼 있고 그게 국한돼 있는 순간 그거를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네트워킹을 좀 등한시 여긴 그 등한시라는 게 예를 들어서 너 오늘 밤에 뭐 맥주 한잔 하러 갈래? 애들이랑 그런 것들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돌아간다면 그냥 야 몇 시냐? 하면서 이렇게 바로 날렸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걸 고민하고 내가 지금 가서 레주메를 수정할까? 레주메 한번 더 볼까? 아니면 뭐 집에서 혼자서 마케팅 인터뷰를 할까? 그냥 그것보다는 그냥 거기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또 거기서 어쨌든 솔루션을 얻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더 놀았어요. 그런 기회들이 그러면서 좀 더 친구 그룹들을 좀 더 다양하게 물론 제 친구들을 사랑하지만은 좀 더 다양하게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미친 듯이 놀 거다. 그게 제일 다시 가면 하고 싶네요. 사실
소셜도 리크루팅의 한 스텝이야. 제가 이건 진짜 우스갯소리인데 미국의 애가 한마디를 한 게 있어. 그랬지. 이거는 그냥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한데 저는 좀 가슴이 와닿았던 게 걔가 진짜 데이터지 모든 걸 무조건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바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가 봤을 때 왜 지금 인터내셔널들 중에서 안 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냐? 라고 했을 때 이제 묻길래 나는 잘 모르겠다. 사람마다 인더스트리가 달라서 코비드여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아니다. 그런 애들은 이러한 이제 바나 이런 데 잘 오지 않는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미국인조차도 내가 여기서 얻어가는 것도 많은데 그런 애들이 이런 데를 경험 안 하고 안 와서 이제 경험을 안 하고 정보를 안 얻어간다면 어떻게 이제 취업이 쉬울까? 나는 사실 그게 궁금하다. 물론 이제 그게 좀 어찌 보면 컨트로버셜 할 수 있는 오피니언이긴 하지만은 근데 그만큼 미국인조차도 그런 자리를 가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자기 몸에서 그냥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참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사소한 이제 맥주 한 잔이 자기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게 NBA에 대해 정확히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을 앞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저는 모든 거를 자신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되 모든 거를 배우는 자세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단 예외가 있다면 내가 미국에서 적어도 어릴 때부터 20년, 25년 즉 이제 한국에서 5년, 10년 살지 않는 이상은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여기 왔을 때 바라보는 시선은 내 우선 목표는 명확히 하되 다시 이제 배우는 자세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쨌든 MBA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제 신념이 있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문화에 부딪히면은 그러한 신념이라든지 그러한 스탠다드가 깨질 때가 많은데 그때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냐? 그걸 받아들이냐가 이 학교 생활이라든지 이 취업이라든지 그 모든 전반적인 MBA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에는 자기가 인연으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때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들이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파트 1은 여기까지 하시고 Great success!